안녕하세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산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요. 어디나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캘리포니아가 좋은 점 탑3 그리고 나쁜 점도 탑3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특히 이쪽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좋은 점부터 살펴볼까요? 첫째로는 미국 최고의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족들까지 데리고 이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옛날에 유학했을 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거든요. 올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미국 최고 대학 상위 50개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총 10개를 가지고 있어서 최다입니다. 스탠포드, 그리고 USC, 남가주 대학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칼텍, 그리고 UC 버클리, UCLA 뭐 이런 학교들인데요. 여기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UC 계열, 그러니까 그 UC가 앞에 붙는 그런 대학들이 총 9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6개가 이 탑 50, 상위 50개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좋은 공립대학 시스템과 또 사립대학 시스템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그 탑 50 학교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는 8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하버드, 그리고 MIT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대학을 갖고 있는 것이 뉴욕.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뉴욕 대학교, 또 코넬 뭐 이런 학교들이 되겠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으면 3학년 때 얼마든지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UCLA나 UC 버클리 이런 학교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종 대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최종 대학이 UC 버클리, UCLA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교육 시스템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학에 가서 새로 공부하고 학위 받아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와서 맨 땅에 공부를 시작해서 간호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 패스해서 지금은 간호사로서 큰 병원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높은 아시안 비율인데요. 2018년도 US 인구조사에 따르면 39%가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겠죠. 37%가 백인이고요. 15%가 아시안입니다. 그리고 6%가 흑인. 15%면 타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를 두 개로 나눠서 위에는 북가주, 아래는 남가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북쪽, 아래쪽 할 것 없이 한인타운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국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한식당, 뭐 한인마켓 등등 한국에 있는 거 거의 다 있으니까 좋고요. 미국의 또 50개 주 중에서 우리 같은 그 소수민족이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보시듯이 아시안 지나가면 막 때려 와가지고 막 폭행하고 이런 경우도 보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 캘리포니아는 아시안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훨씬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 기업체의 그 임원들, 또 뭐 시의원, 또 뭐 정치인 이런 쪽으로 이제 당선이 되시거나 이런 아시안 분들, 또 한국 분들 또 여기서는 종종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그 유리천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한계 같은 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타 주에 비하면 좀 더 나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에는 우리 같은 아시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질감도 느끼고 또 우리가 좀 영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도 현지인들은 익숙하니까 또 잘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훨씬 좀 마음이 편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혜의 기후와 자연 조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중해성 기후로서 연중 최고 평균 기온이 섭씨로 21도에서 2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가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태평양을 끼고 있으니까 공기가 항상 좋고 그리고 요세미티 같은 그런 큰 국립공원도 굉장히 많고 또 나파밸리라는 또 와인, 캘리포니아 와인의 생산지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뭐 특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퍼블릭 골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30불에서 한 100불 정도만 주면 18홀 라운딩이 1년 내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나쁜 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자랑 중에 하나인 그 자연 조건이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LA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났었고요. 북가주는 4년 연속 큰 불로 인해서 남한 면적의 지금 몇 배가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화성을 연상케 하는 그런 화재로 인한 그 재와 그 독성을 가진 그 연기가 꽉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밖에 나가기는커녕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실정이죠. 더 큰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런 빈도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주에는 LA에 진도 4.5의 지진까지 왔었죠. 사실 캘리포니아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관통하는 그런 곳이라서 지진이 자주 옵니다. 1906년도에는 진도 7.9 엄청난 큰 지진이 와서 샌프란시스코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 적도 있었죠. 두 번째로는 높은 물가입니다. 2018년도 US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가구당 평균 수입이 71,200불이에요. 타주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1억이라고 치죠. 그냥 쉽게 10만 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벌고 또 우리 가구가 4인 기준이다.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라 뭐 렌트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최소 고정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먼저 렌트비가 방 2개짜리 화장실 2개 아파트라고 치고 그리고 괜찮은 동네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한 3,000불 좀 넘을 거예요. 3,300불이라고 하죠. 전기료 한 100불, TV 뭐 100불, 또 핸드폰, 통신료가 한 250불,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뭐 2대 기준에서 한 150불 한 달에,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는 거 뭐 한 300불 정도 되겠죠. 이것만 해도 4,200불이니까 남는 거는 고작 2,000불, 그걸로 생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스코 같은 데 가서 뭐 고기 좀 사고 뭐 이것저것 그냥 웬만큼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도 보통 200불이 넘어요.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혹시 뭐 자녀들이 만약에 대학생이다 그러면 학비까지 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가주 쪽에 소위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팔로알토 이런 동네는 자기네들 그 가구당 수입이 2억, 3억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국답지 않은 의료 제도입니다.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요. 코페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장보험이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되는 편인데요. 이걸 개인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구당 1,000불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의료보험을 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가 다반사죠. 그리고 보험에 따라서는 내가 아무 병원이나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지정 의사로부터 병원을 추천 또는 지정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런 보험을 내가 처음 할 경우에는 그 보험을 처음 살 경우에는 그 의사로부터 병원을 지정받고 병원을 갈 수 있을 때까지 2,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그냥 병원을 갔다 치면은 그거는 레퍼럴을 안 받았다고 해서 보험 커버가 안 되고 모든 비용이 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한 번 만나면 단 5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일반 의사는 보통 100불에서 200불, 또 나름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면은 200에서 300불 정도 차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농구하다가 여기 뼈에 금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작은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의사랑 이야기만 하고 또 엑스레이는 다른 병원에 가서 찍어갖고 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 3주 후에 수술하는데 수술하는 장소는 또 따로 수술만 하는 장소에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약은 약대로 CVS나 월그린 이런 데 가서 따로 받아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약을 타는 시스템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을 막상 타러 가면 자기네 시스템에 뭐 의사 지시가 아직 안 들어왔다, 또는 뭐 의료보험에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 이러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주말을 꼈다 그러면 최소 며칠 기다리기도 해요. 약 하나 타는데. 그래서 약을 타는데도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불 이상은 내가 내야 되고, 만약에 보험이 안 되면 당연히 10불 이상 뭐 몇백 불 내기도 하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응급차를 탔다, 가까운 병원으로 뭐 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그렇더라도 응급차는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보통 1,500에서 2,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 체계가 너무 비싸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좀 건강하다 싶은 사람은 보험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어디가 아프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현금으로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몸이 좀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병원을 갔을 때는 늦었다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로나 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좀 받고 싶어도 검사를 해주질 않아요.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보면 최소한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사나 간호사분들의 어떤 헌신과 전문성, 그 다음에 뭐 코로나 테스트의 신속성, 그리고 그 추적 관리하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는 미국보다 훨씬 100배 나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만으로도 요즘에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뭐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미국의 어느 다른 주보다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